자, 기본이론 과정 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54페이지예요. 54페이지 보시면 자, 2절 부동산의 분류다 소개도 있죠.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토지의 분류 방법, 건물의 분류 방법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표되는 방법을 쫓아서 토지의 분류 방법과 건물의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토지를 토지를 분류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목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묻고 있는 부분이다. 보시고 먼저 여기 봅시다. 지목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때 지목이란 게 있어요. 지목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이다. 여기서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쉽게 이런 사람이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토지도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 이때 이 이름을 우리가 지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 답, 과수원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모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목은 공간 정보법이다. 우리 약칭으로 이게 표현하는데 공간 정보법. 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생각하시고 공간 정보법이다. 이 부분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 여기 약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공간 정보법 얘기한다면 모두 28개의 지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개의 지목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 28개의 지목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정 지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법에서 정해놓은 지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28개의 법정 지목을 통해서 전국인 토지를 분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 지역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유는 법률이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약칭으로 국토 계획법이다 표현하죠. 더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여기 나면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도 지역으로 전국의 토지를 나눠볼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또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묻고 있는 내용으로서 토지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54페이지를 보세요. 54페이지는 1번 챕터 토지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험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별표 9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챕터 토지의 분류 여기에는 별표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여러분이 별표 9개 이거 표시하면 전부 다 세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별표 9개다. 이렇게 표기해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표기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별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출제 빈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월 동안 이 챕터 관련해서 몇 문제 출제했냐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별표 9개면 1번 챕터 토지의 분류 이해관해서는 최근 5개월 동안 9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9문제면 거의 매마다 한 문제, 두 문제 연관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별표 9개 표기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놓으시고 질문 봅시다. 첫 번째 줄입니다. 토지는 지목, 이용 목적,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상 되어 있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 이걸 약칭을 우리가 공간 정보법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마르고 닿도록 들으실 법률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간 정보법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유는 법률이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이는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 국토의 계획 및 이유는 법률상 용도자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분류하는 것도 여러 있지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목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 용도 지역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양고를 1번 보세요. 양고를 보시면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속에죠.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뭡니까? 공간정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봅시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에서는 지목을 전답, 과수원 등등 네 번째로 그 부분 모두 몇 개입니까? 28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28개는 법에서 정한 지목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과로 1번 봅시다. 편과 1번 지목의 의의다 소개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에서 정의는 지목이든 용어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사람이도 이름 뜻이 토지도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다. 이때 이름을 뭘 합니까? 지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내려봅시다. 하단 내리시면 평원 3번 지목의 종류 및 표기 방법이다 소인데 지목은 모두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28개 있다. 그래서 우리 학개론 이 과목에서 28개의 법정 지목의 종류는 어때?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배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공시법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대체도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1차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암기법 통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2차까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2차 공시법 송 교수님 있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암기법을 따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저의 암기법을 따라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개의 법정 지목이 있다라는 건데 이때 28개의 법정 지목을 지적도 등 공적 장부에 표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표기할 때는 한 글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글자로 표기한다 해서 어떻게 표기하겠습니까? 표기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부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28개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4개씩 끊어서 외우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 답, 과, 목, 다음 두 번째로 임, 광, 염, 대, 세 번째로 장, 학, 차, 주, 네 번째로 창, 도, 철, 제, 다섯 번째 천, 구, 유, 양, 여섯 번째 수, 공, 채, 원, 일곱 번째 종, 사, 묘, 잡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목을 표기하는 부호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 부호를 4개씩 끊어서 이 7가지로 외워버리시면 훨씬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답, 과목, 임광, 염대, 장학, 자주, 창도, 절제, 천구, 유양, 수공채원, 종사, 묘잡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처럼 이제 지목을 표기할 때는 부호로 한 글자로 나타낸다 그랬지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제 전입니다. 저는 쉽게 생각하면 밭이라는 이야기예요. 답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논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전답이다 이런 표현 많이 했죠? 전답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 저는 쉽게 생각하면 밭이고 답은 논이다라는 겁니다. 밭, 이와 같은 걸 법정지목으로 뭐랍니까? 전. 논은 뭡니까? 법정지목으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한 글자짜리고 다음 과입니다. 과는 과수를 뜻한다는 겁니다. 목은 목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목장 용지. 다음 임은 임야. 광은 광천지. 염은 염전. 대는 대 한 글자예요. 대 한 글자다 생각하시고 이때 이제 대 한 글자인데 한문으로 표기해 보면 이처럼 자
아래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흑토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아래 흑토자가 들어가는 이 대인데 훈음 달아보면 터대 이렇게 변되는 겁니다. 터대. 흔히 우리가 뭐야? 터전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터전할 때 터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터대자 쓰고 있다. 그래서 대는 한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은 공장 용지를 뜻하는 겁니다. 장은 공장 용지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학은 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차는 주차장. 다음 주는 어때? 주유소 용지다라는 겁니다. 주유소 용지. 자, 다음 창은 창고 용지다 생각하시고, 도는 뭡니까? 도로예요. 도는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철은 철도 용지가 되겠습니다.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양은 양어장, 수는 수도 용지가 되겠죠. 수도 용지. 공은 공원입니다. 채는 체육 용지, 원은 어때? 유원지. 자, 종은 종교 용지입니다. 사는 사적지, 묘는 묘지, 잡은 잡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같은 법정지목 28가지를 우리는 어때? 한 글자를 따서 부호로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대체로 어때?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대체적으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글자가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나타내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먼저 공장 용지가 있죠. 공장 용지는 두 번째 글자 장, 이걸 따서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어때? 자, 두 번째 글자 차, 이걸 따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하천 역시 두 번째 글자 천, 이걸 따고 있죠. 다음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역시 두 번째 글자 원, 이걸 따서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개의 법정 지목 중에 모두가 어때?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기하고 있는데, 딱 네 가지만 예외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를 따서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세요. 장, 차, 천,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호로 어때? 장차 천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 차, 천, 원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차 앞으로 천원이다. 만 원이 아니라 천원이다. 이 생각이라는 이야기요. 장차 천원, 앞으로 천원이다. 이 생각이고, 장차 천원, 이 네 가지만 첫 번째 글자 아니라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은 뭡니까? 공장 용지, 차는 주차장,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지적도에 이제 원이라고 부호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이다. 부호로 표기된 건 뭘 이야기합니까? 과수입니까? 아니죠. 원이다. 부호로 표기된 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유원지, 이걸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은 어때? 유원지지요. 유원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께서 장차 천원, 이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때?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28가지 기억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겠습니까? 전답 과목, 임광 염대, 장학 차주, 창도 철제, 천구 유양, 수공 체원, 종사 묘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28가지 법정 지목 중에서 아마 공식어 시간에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학개론 이 과목에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개론 이 과목에서 당연히 시험에 때 출제된 몇 가지가 있어요. 이들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여기 보시면 전 이래 나와 있죠. 전은 뭡니까? 한 글자죠. 한 글자가 당연히 부호로 뭡니까? 전 이렇게 표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답 한 글자죠. 한 글자니까 당연히 부호로 어때? 답 이렇게 표기가 된다 생각하시고, 제가 동그라미 1, 2번 여기 보시면 전 표기해 놓고 괄호에 어떻습니까? 전 넣어놨죠? 괄호에 나와 있는 건 표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전과 답을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쉽게 전은 뭡니까? 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 밭이다.
답은 어떻습니까? 논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과 답은 자, 전은 어때?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밭이고 답은 뭡니까? 논이다. 이 생각하시면 그럼 자, 이때 밭과 논 중에 자, 밭은 어때?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논은 물을 어때? 상시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러시면 이제 자,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거래줄 중간점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다. 이는 뭐가 됩니까? 밭이 되겠죠. 밭이 된다. 그럼 밭의 법정 지목은 바로 뭡니까?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이래 돼 있지요.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울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다. 자,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한다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논이 되겠죠? 논. 그리고 벼 나왔네요. 벼가 자동차 아닙니까? 논이잖아요. 논. 그래서 논이다 생각하시면 논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됩니까?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과 답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과수원이다 소개되고 있죠. 과수는 첫 글자서 과 이렇게 표기된다 생각하시고 사과,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간적으로 넘어갑니다. 8번 보세요. 8번 보시면 대 소개되고 있죠. 대. 자, 대는 어떻습니까? 한 글자라 그랬어요. 법정 지목이 대 한 글자다. 사실 여러분들이 대지란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지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실 건데 대지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법에서 정해놓은 지목은 뭡니까? 대 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 한 글자다. 함으로 써보면 자, 터 대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정 지목은 대지가 아니라 대 한 글자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법정 지목이 대란 이야기 대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가?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는 주로 어떻습니까?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으로 쓰이는 토지의 법정 지목은 바로 뭐가 됩니까?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세요. 자,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라 그랬죠. 따라서 부호로 표기할 때도 대 한 글자로 표기되는 겁니다. 자, 지금 봅시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자,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수된 정원 및 부속 시설의 부지를 법정 지목으로 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내용을 잡으니까 주거, 사무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주거용, 상업용으로 쓰이는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뭐가 됩니까? 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줄 보세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소개되고 있죠. 자, 보세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자, 택지가 준공이 되면 택지는 주로 어떤 용도로 흘러납니까? 앞으로 배우겠지만 가장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에요. 그래서 택지가 조성이 되면 그게 어때? 아파트 안에 들어서잖아요. 또 상가 건물 들어서겠죠? 그래서 가장 주된 용도는 주거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법정 지목은 뭐가 됩니까?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9번 봅시다. 9번은 공장용지지요.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따서 장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11번입니다. 11번 주차장이죠. 주차장도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따서 차 이렇게 표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56페이지에 56페이지 보시면 16번입니다. 16번 제방입니다. 16번 제방이다. 자, 제방이다. 그런데 이는 어떤 이제 첫 번째 글자서 제 이렇게 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이렇게 표기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 막게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방사제 등의 부지를 법정적으로 뭐랍니까? 제방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어보시죠? 방파제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이 방파제 등의 부지를 법정적으로 제방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17번 봅시다. 17번 보시면 하천입니다. 자, 하천은 예외적으로 또 어때? 두 번째 글자 따서 천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천은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토지가 있다. 이걸 법정적으로 어때? 하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법정지목은 뭡니까? 하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17번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 토지 법정지목은 어때? 하천. 이는 천, 천. 그래서 두 번째 글자 써서 표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은 국어예요. 국어. 아주 생소한 용어들인데, 국어입니다. 국어는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 따서 구 이렇게 표기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그리고 그 부속시설 부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한다는데 쉽게 우리 이러자리 해봅시다. 자, 소규모 수로 부지라 했어요. 그럼 소규모니까 규모가 좁다는 이야기죠. 좁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자, 또랑 들어보셨나요? 또랑 연상하면서 규모가 좁잖아요. 소규모 수로 부지다. 쓰겠죠? 또랑. 자, 순서 우리말이죠. 뭐 표준말은 도랑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여튼 또랑 뭐 순서는 우리말인데 이게 이제 소규모 수로 부지다. 이걸 법정 지목으로 뭐라 표현합니까? 국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순서는 우리말로 어때? 또랑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랑 이게 이제 법정 지목으로 국어가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천과 국어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그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 공통이고, 그 다음에 토지가 나옵니다. 토지 나오면 법정지목은 뭐가 됩니까? 하천이 되는 거예요. 하천.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럼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규모가 작다. 또랑이에요. 또랑. 이걸 법정적으로 원하니까 국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는 공통 생각하시고, 그 다음 토지가 나오면 법정지목은 하천이 되겠고, 소규모 수로부지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랑 법정지목은 국어가 된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19번 봅시다. 19번은 유지입니다. 유지. 자, 유지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를 따서 유 이렇게 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라는 것은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 저장하고 있는 댐, 뭐 저수지 등의 토지를 우리가 유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하단 내려봅시다. 내리시면 24번이에요. 24번은 유원지입니다. 자, 유원지는 예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글자 원 이렇게 따서 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25번이에요. 25번은 종교용지다. 자, 종교용지 이도 어때?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 따서 종 이렇게 표기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에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 이는 법정지목이 어때? 종교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에서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더욱더 세부적인 내용은 공시법 시간에 송 교수님께서 더 많은 내용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튼 학교는 이거면서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자 생각하시고, 2차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송 교수님 암기법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만 공부하시면 뭐 저의 암기법을 따라서 꼭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이분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야기 드렸고, 다음은 양고로 2번이에요. 자, 양고로 2번은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자,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유는 법률이다. 그래서 약칭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하튼 국토계획법 왜냐하면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건데, 먼저 무엇 때문에 용도지역 이 같은 걸 지정하게 될 것인가,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토지는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 왜? 토지는 자연물이잖아요. 처음 자연물이 때문에 우리 인간 힘으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특성을 우리가 부증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3장에서 더 세부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부증성이다. 그럼 자, 이론에서 토지는 어때? 한정된 자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정된 자원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토지 이용에 있어서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토지 이용에 따른 행위제한 이를 위해서 용도 지역 이런 걸 지정하겠다는 결국 용도 지역 이런 걸 지정해서 행위제한을 가하겠다는 거면서 토지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용도 지역에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지정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용도 지역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도시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지역. 다음 두 번째 관리 지역이다. 자, 세 번째 농림 지역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용도 지역도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첫 글자 따서 이렇게 하세요. 관, 농, 자, 도관, 농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차 공법 시간에 말을 어떻게 들으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 교수님께서 이제 암기법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야. 공법 박우석 교수님 아주 강의 잘하신 분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신이 내린 강사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강의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듣고 계시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 암기법을 따라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또 2차까지 공부한다면 공법에 도움을 와서 학교 시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1차만 공부하신 분이 있겠지요. 근데 이분들에서는 우리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뭐 공법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학교는 이 과목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2차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법 박우석 교수님 암기법을 따라가시기 바라겠고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저의 암기법을 따라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이걸 첫 글자 따서 외우자는 얘기. 어떻게? 관, 농,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관, 농자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있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두 가지는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정한다 해서 도시지역은 이제 먼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다음은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도 첫 글자 따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상, 공, 녹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상, 공록 이렇게 합시다. 주상, 공록.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된다라는 겁니다. 하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도 구분해서 지정하는데 이건 자 순서를 좀 바꿉니다. 자 이제 개, 보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생은 뭡니까? 생산 관리지역, 개는 계획 관리지역, 보는 보전 관리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자 어떤 이제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이 구분해서 지정하는데 첫 글자 따가지고 개,
보다라는 겁니다. 네, 생계보. 그래서 네,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어거지로 말을 만들었어요. 네,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된다 생각하시고, 관리적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생계보. 예, 생산 관리적, 계획 관리적, 보존 관리적 구분해서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자,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자, 이는 어때? 구분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지정하는 건 여기는 도시지역과 관리적에 대해서다 생각하시고,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이다. 다음 관리적은 생계보, 생산 관리적, 계획 관리적, 보존 관리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이와 같은 도시적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세분해서 지정한데, 자, 주거 지역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전용 주거 지역, 자,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이렇게 세분해서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첫 글자 따서 이렇게 하세요. 전일준이다라는 겁니다. 전일준 보시면 되겠어요. 전일준 이게 뭡니까? 내 친구 이름이란 이야기예요. 내 친구 이름이 전일준이다. 성은 전가고요. 이름은 일준이에요. 그렇죠? 내 친구 이름 전일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준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전용 주거 지역도 다시 일종과 이종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자 세분되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이다. 상업 지역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근, 자, 일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중근유일. 그래서 뭡니까? 중심 상업지역. 근은 근린 상업지역. 유는 유통 상업지역. 일은 어때? 일반 상업지역이다 생각하시고, 상업지역은 중근요일이다. 자, 이것도 제가 어거지로 말 만들었어요. 상업지역은 중근요일이다. 뭡니까? 중근. 자, 안중근 선생이 있다는 이야기. 안중근 선생은 유일하다라는 이야기죠. 유일하다. 자, 안중근 선생 유일하잖아요. 그죠? 안중근 선생은 유일하다. 어디서? 상하이에서. 그래서 어때? 상업지역은 중근 유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도 자, 전용 공업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세분하고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업지역도 전일준, 내 친구 이름 전일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준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도 더욱더 세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세분한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순서를 바꿔서 생자보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이다. 그래서 생자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어때? 대자보 들어보셨죠? 대자보. 이 대자보 중에 살아서 움직이는 대자보는 뭡니까? 생자보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국어사전 안 나와 있어요. 인터넷 안 나옵니다. 찾지 마세요. 잘 마시고. 여튼 살아서 움직이는 대자보다 생자보. 그럼 여튼 생자보가 어때? 펄럭거린다냐? 어디서? 녹지에서. 자, 생자보가 펄럭거린다 이 생각하시고, 녹지역은 어떻게? 자, 생자보 이렇게 세분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만의 암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적 세분된 내용 이야기 드렸어요. 자, 도시적은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 녹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하는데 더욱더 세분하고 있다. 주거지역은 어떻게? 내 친구 이름 전일준이다.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 2, 3종. 다음 상업지역은 중근요일이다. 공업지역은 내 친구 전일준. 다음 녹지역은 어때? 생자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재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57페이지예요. 57페이지는 양골 2번. 자,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자,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위헌은 법률, 약칭을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다 얘기 드렸죠. 첫 번째 보세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위헌은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첫 글자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하자 했습니다. 평가 1번 용도지역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험도
출제된 내용이에요. 자,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행위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말했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이야기예요. 다음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단적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셨겠어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들어있지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지가 있다. 여기에 하나의 대지에 자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지역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용도지역 지정인데 여기에 또 어때?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적이 바로 뭡니까? 용도 지역이다. 여튼 의의를 지난 시간에도 우리 시험 물어봤던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용도 지역 이런 걸 지정해서 행위를 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2번 봅시다. 용도 지역의 구분입니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시스템의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같은 용도지로 구분한다. 크게 네 가지를 했지요.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입니다. 자, 도시지역에서는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동그라미 4번 한번 봅시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순,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럴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고로 3번 봅시다. 3번 용도지역의 지정이다라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어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라는 것에서 도시지역은 어때? 구분해서 지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중간쯤에 동그라미 보시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여기죠? 자 보세요.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 어떻게 했어요? 생계를 보호자선 관리가 된다. 그래서 생계보 이렇게 기억을 해놨습니다. 다음 하단에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소개되어 있죠. 결국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어떻게 구분해서 지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자 여기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두 가지는 구분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편고로 4번 용도지역의 세분이다. 소개인데 이번은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요. 도시지역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되었습니까?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먼저 주거지역입니다. 자, 주거지역은 자 어떻게 세분됩니까? 내치구름 전일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이다. 소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구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분도 우리 시험에 때 최근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구분인데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말이 바뀌면 잘못된 지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필요한 지역이라서 편리한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보시고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전용 주거지역이다. 다음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내서 첫 글자 땁니다. 첫 글자 써서 이렇게 했어요. 전, 양, 자, 일, 편 이렇게 합시다. 전양 일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양을 위한 일편 단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전양을 위한 일편 단심이다. 그래서 전양 일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양 일편.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에 이제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갔으면 이건 전양.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다.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가면 이건 일편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럼 1종, 2종 두 개로 하니까 1종은 뭡니까? 단독주택 중심이 되겠고 2종은 뭡니까? 공동택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라는 이야기야.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라는 건 그럼 뭡니까? 단독주택 중심에 양호한, 전용이니까 양호해야 되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건 뭡니까? 2종이니까 공동택이 되겠죠. 그럼 공동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1종은 저층 중심입니다. 저층 주택 중심이다. 자, 2종은 어때? 중층. 3종은 중고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중심이다. 생각하시고 연결해 봅시다.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자, 이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 저층 주택 중심이다. 할 수 있겠죠.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제2종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변되면 어때? 자,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험은 어떤지 지문으로 주는 이 지문을 보고 어디에나 찾는 게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맨 상단에 첫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를 보시면 자,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럼 잡으세요. 주거 환경이니까 당연히 주거 지역이지요. 양호한 이 말 쓰니까 뭡니까? 전용이다. 그럼 자, 전용 주거 지역이다.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뭡니까? 일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거 보세요. 공동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주거 환경 나왔으니까 주거 지역이죠. 양원 나왔으니까 전양, 전용 주거 지역이다. 그럼 전용 주거 지역인데 공동택 중심이니까 몇 종입니까? 2종이다. 그래서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거 한번 봅시다. 자,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주거 환경이다. 주거 지역이죠. 편리한 나왔네. 자, 그럼 편리한 주거 환경이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이다. 알 수 있겠죠? 저층 중심이니까 몇 종입니까? 제1종이다. 그래서 연결시키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거 한번 봅시다.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필요한 지역이다. 자, 보세요. 주거 환경은 있으니까 주거지역이죠. 다음 편리한 들었으니까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중층 주택을 중심한다니 몇 종입니까? 제2종이다.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거 보세요. 자,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한 지역이다. 자, 주거 환경 나왔으니까 주거지역이죠. 편리한 이 말 들었으니까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맨 앞부분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다. 중고층이가 몇 종입니까? 제3종이다. 이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주거 환경 나오면 주거지역. 그리고 양호한 이 말에 있으면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편리한 이 말에 하면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우리가 전량 1편이다. 이 생각 잘 하시고 전용은 1종, 2종으로 나뉘게 된다.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다. 두 가지니까 단독, 공동 이 생각하시고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게 된다. 1종은 저층 주택 중심, 2종은 중층 주택 중심, 3종은 어때? 중고층 주택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아래 칸 보세요. 자,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한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필요한 지역이 바로 뭡니까?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거지역 세분된 내용 다 살폈어요. 자,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다.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우리 어때? 중근 요일이다. 이 생각 잘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가보세요. 도심, 부도심이다. 이 표현은 당연히 어디가 됩니까? 도심, 부도심 나오면 자, 중심 상업지역이다. 알 수 있겠죠? 중심 상업지역이다. 다음 그 아래 가보세요. 일반적인 상업기능 나옵니다. 그럼 자, 이는 어때? 일반 상업지역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그 아래 가보세요. 근린지역에서 나오면 어때? 근린 상업지역이다. 그 아래 칸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하여 유통 나왔네. 유통 상업지역이다. 이래서 키워드만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겠다. 여튼 상업지역은 어떻게 세분됩니까? 중근 요일이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도 내 친구 이름 전일준이라 그랬죠.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으로 세분된다 생각하시고 주로 중화공업이란지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 바로 뭡니까? 전용 공업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출에 필요한 지역이다. 이는 뭡니까? 일반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고 뭡니까? 준공업지역이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장이 들어서기 여건이 가장 좋은 게 어디입니까? 전용이다. 그래서 이게는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일반 어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는 뭡니까? 경로. 이렇게 해서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어요. 다음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역은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세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순서를 바꿔서 생자보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생자보, 그래서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도지역의 구분 그리고 세분된 내용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서 첫 글자 떠서 우리가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을 잘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 두 가지는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되고 있다는 건데 도시지역은 어떻게?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주, 상, 공, 녹이다. 이렇게 기억 잘했습니다. 다음 관리지역은 자, 생계보 기억 잘했죠? 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이라서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된다. 생계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지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어때? 구분된 내용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도시지역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어떻게? 내 친구 이름 전일준이다. 그래서 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이다. 이때 전용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다는 겁니다. 상업지역은 어때? 중근 요일이다. 다음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어때? 생자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암기도 좀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이제 우리가 용도지역 이야기를 좀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다음은 자, 여러분 교재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재 61페이지는 양호 3번 이제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소개됐죠. 사실 저희들이 이제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 우리 시험 주로 묻고 있는 건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특히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양을 3번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이분이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련된 걸 묶었을 때 학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걸 묶어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더욱더 세부적으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